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메모리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 컴퓨터를 구성하는 폰노이만 구조는 로직과 메모리 장치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산이 일어나는 장소와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가 다른 것이죠. 일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시대에는 이 컴퓨팅의 중심이 프로세서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작업 처리가 지연되는 폰노이만 병목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방법론이 생기게 됩니다. 가령 D램보다 더 빠른 메모리, 캐시 메모리 SRAM 같은 것을 프로세서 옆에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죠.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솔루션으로 신개념 프로세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싱 인 메모리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 PIM은 메모리가 일부 프로세서 기능을 맡는 메모리입니다. 프로세서 기능을 결합한 D램인데요. 메인 프로세서가 빨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서포팅 역할을 하는 메모리입니다. 또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반도체도 있죠. 말 그대로 메모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오가는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여줘서 잡아먹는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차용한 메모리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고대폭 메모리인 HBM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와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모리 성능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HBM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를 옆으로 펼치지 않고 최대 12개 레이어 높이로 적층하고 실리콘 간통 전극이라는 기술로 연결합니다. TSV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처럼 HBM 칩의 레이어 사이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기판에서 CPU와 GPU 바로 옆에 HBM을 배치하기 때문에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전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성능 컴퓨팅인 HPC와 AI 분야에서 HBM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HBM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너무 비싼 것이죠. 같은 용량에서 DDR과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입니다. 이 발열도 문제인데요. 매우 작은 패키지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HBM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세서에는 효율적인 열 관리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런 HBM의 장단점 때문에 이 메모리 업체와 프로세서 업체 간의 동상이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유효 대역폭 성능을 확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소비 전력, 발열, 면적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SoC 업체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할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 맞게 메모리 스펙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 업체들이 메모리에 칩의 주도권을 내주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칩의 혁신은 더 이상 파운드리의 제작 노드 개혁으로는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블랙엘 GPU를 내놨는데요. 이 제작 노드가 4나노입니다. TSMC 3나노가 아닌 것이죠.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를 내놓으면서 제작 노드에 변화를 주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칩의 혁신은 더 미세한 제작 노드보다는 칩의 아키텍처 혁신, 칩을 붙이고 떼고 조합하는 능력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프로세서 업체로서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의 기능 일부를 대신하면 칩의 성능이 좋아져도 프로세서 영역을 침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PIM의 연구는 이런 칩 세계의 권력 다툼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이처럼 칩의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메모리 업체의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이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학회 멤콘에서 3D D램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3D D램으로 나왔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언론에 소개된 캐시 D램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캐시 D램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D램으로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HBM은 여러 개 D램을 한 개 칩처럼 수직으로 쌓아 고용량을 구현한 것이지만 이 캐시 D램은 단 한 개의 칩으로 HBM과 맞먹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패키징 방법도 다릅니다. HBM은 프로세서 옆에 수평으로 연결되는 형태지만 이 캐시 D램은 프로세서 위에 수직으로 자리 잡아 연결됩니다. 이렇게 칩을 최대한 붙여서 배열하면
정기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쉽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D램을 적층하면서 생기는 발열인데요. 이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내년에 이 캐시 D램을 공개한다는 목표인데 특히 프로세서 업체인 인텔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캐시 D램이 들어간 프로세서를 내년인 2025년부터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물밑에서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업체 간에 연구가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AI 칩의 절대강자 엔비디아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전에 그 하드웨어 타임스에는 엔비디아도 이 캐시 D램 기술을 데이터 센터 제품에 통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 등 프로세서 강자들은 이미 그 극한까지 끌어올린 칩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프로세서 무한 경쟁이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의해서 승부가 갈리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다양한 칩의 조합과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의 방향도 기존 메모리의 특징을 강화하는 쪽과 한편으로 프로세서 영역을 침범하면서 일종의 칩의 화학적 변화까지 동반하는 방향, 그러니까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화학적 변화까지 동반하는 방향과 같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업체 간의 칩 패권을 둘러싼 파워 게임과 타협, 조정 등이 수시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차세대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